예, 강변역에서 정호승님의 작품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호승님의 작품인데, 뭐지? 네. 이 이별 이유는 시간 부분을 내가 좀 강조했어요. 네, 이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별을 둘 다 겪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별 이후에서는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잊혀짐에 관해서 얘기했다면, 강변역에서는 공간적 배경으로, 네, 공간적인 배경에서 이별에 대한 고통, 잊혀짐에 대한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재회의 소망을 밝히고 있어서 그거는 달라요. 시간과 공간,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다르다. 자, 1행부터 20행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너를 기다리다가 하는 부분이죠. 자, 너를 기다리다가 오늘 하루도 마지막 날처럼 지나갔다. 너를 기다리다가 사랑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행부터 차례차례 시작해 볼게요. 1행부터. 자, 너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도 네, 시적 대상 또는 시적 청자가 되겠죠. 시적 대상이자 시적 청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시적 대상으로서 네,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죠. 화자가 그리워하는 또는 제외해야 될 대상으로도 볼 수 있는 것. 그렇구나. 그 다음에 기다리다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기다리다가 하는 걸로 보니까, 다른 말로 보면, 네, 부재의 대상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없어요. 지금 부재죠. 부재의 대상이고, 이행으로 넘어가야 되나? 네, 기다리다가네요. 너를, 네, 기다리다가, 부분은, 네, 기다리다가, 가짜로 쳐보면, 네, 기다리다가, 네, 밑줄 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네, 이별의, 네,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이별의 상황, 암시. 너를 기다리다가, 오늘 하루도 마지막 날처럼 지나갔다. 자, 오늘 하루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두 번째 행위죠. 오늘 하루도 하는 도 다이아몬드 칠까요? 자, 오늘 하루도는 이 사람이 한 번만 기다린 게 아니라 여러 날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네, 기다림의 행위가 반복적이어서 요거는 기다림이 네, 반복적임을 암시합니다. 반복적임을 암시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루도 마지막 날처럼 지나갔다 해서 마지막 날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네, 마지막 날처럼 하는 부분은 네, 단절의 시간이거든요. 네, 단절의 시간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 이거는 네, 고통이 아마 클 것으로 네, 기다림의 고통이 컸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다음, 너를 기다리다가 아까랑 비슷하네요. 여기서도 네, 뭡니까? 예, 슬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을 했는데 여기서 너를 기다리다가 네, 기다리다가 또 밑줄 칠까요? 너를 기다리다가 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반복적인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반복을 통한 네, 정서의 강조가 나타나는 거죠. 당연히 정서는 기다림의 정서예요. 너를 기다리다가. 그런데 이렇게 반복이 되면 또 어떤 효과도 있지? 운율감도 나타나죠. 아이고, 여기다 해야 되겠네. 정서 강조와 옆에도 있구나. 네, 운율감을 네, 느낄 수 있는 그 효과도 나타나더라. 운율감, 기다리다가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럼 여기서 기다리다가 반복되는 것은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 줄 것인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별의 상황을 네, 단절 이별을 암시하는 거였죠. 이별의 상황을 암시했다면 네, 이별에 대한 거부라고 봐야 되겠죠. 이별을 거부하고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재회의 소망이겠죠. 이별 거부는 다시 한번 기다리는 것은 다시 만나고 싶어 재회에 대한 소망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별 거부, 재회 소망, 다시 만나는 거죠. 기다리다가 사랑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사랑도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사랑. 네, 여기서부터 또 전체 가로칠까요? 사랑 밑줄 쳐놓고 사랑도 인생이라고 하죠. 사랑도 인생. 네, 이렇게 해서 가둬놓겠습니다. 사랑은 지금 시적하자고 하고 있는 거고 인생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사랑도 인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네,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자, 너에 대한 어떤 네, 미련이 남아 있는데 그 미련을 사랑도 인생이다. 네, 깨닫지 못했다. 사랑도 미련에 해당이 돼서 잊혀질까 잊혀지지 않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잊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도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 가운데 미련이 남은 가운데 사랑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잊혀질 수 있는 거죠. 미련이 남아 있지만 네, 잊혀지면서 네,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별 이후하고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이별 이후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 그러나 그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은 좀 다르다. 그죠? 네,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잊혀지면서 요거는 달리 하자면 내가 너에 대한 미련은 남아있는데 잊혀지거나 또는 사라질 수 있어. 이 기억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3번 하나 더 할게요. 네, 인생은 예, 뜻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네,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못 만날 수도 있다.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다음에 다섯 번째 행인가요? 다섯 번째 행은 이쪽으로 올게요. 이별 이유가 아니라 계속해서 강변역에서로 갑니다. 자, 바람은 불고 강물은 흐르고 해서 배경이 제시되어 있는데 오행 부분은 배경 제시입니다. 그래서 배경 제시인데 이거는 시적 화자의 정서와 좀 호응이 되죠. 화자의 정서와 네, 호응이 되는 겁니다. 네, 서로 어울려요. 화자의 정서하고 서로 좀 비슷비슷하게 흘러가요. 배경 제시를. 자, 바람이 불어요. 내적 갈등이죠. 강물은 흘러요. 예, 속절없다 또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는 거죠. 바람 불고 어느새 강변의 불빛마저 꺼져버린 뒤 하는 부분이죠. 아무튼 화자의 정서 호응 더 정리할까? 네, 쓸쓸함의 정서와 호응이 되는 쓸쓸함의 정서죠. 다음 육행으로 넘어가면 어느새 강변의 불빛마저 꺼져버린 뒤에서 강변의 불빛마저 꺼져버린 뒤 쭉 밑줄 쳐두고요. 이건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형상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시간의 흐름을 당연히 시각적인 이미지로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쭉쭉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죠?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다음 두 번째, 이렇게 강변역의 불빛이 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재회의 기다림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네요.
재회의 기다림을 이 사람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재회의 기다림. 그렇구나. 네, 많이 기다리고 있네요. 자, 많이 기다리고 있고, 자, 다음 행으로 넘어갑시다. 잠깐만, 네, 여기 좀 보고 내려갔어. 그래서 재회의 강변역이 꺼져버린 뒤, 여기로 볼게요. 자, 꺼져버린 뒤, 너를 기다리다가 열차는 또다시 내 가슴 위로 소리 없이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너를 기다리다가요. 반복적인 표현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너를 기다리다가, 네,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 표현에 해당이 돼요. 그만큼 정서의 간절함이 남아 있는 거겠죠. 네, 간절한 그리움 또는 간절한 재회의 소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를 기다리다가 반복 표현을 통해서 네, 정서를 강조하는 거죠. 정서의 강조. 정서는 네, 재회의 소망. 한 번 더 다시 체크하는 거고, 8번째, 너를 기다리다가 열차는 또다시 내 가슴 위로 소리 없이 지나갔다라고 해서 열차가, 예, 결론, 주어 서술로 볼까요? 열차가 지나갔대요. 열차가 소리 없이 지나가는 건 당연히 그 강변역 근처를 서성이고 있겠죠. 수도권 같아요. 나쁘게 보면. 그러나 끊임없이 너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결국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지나갔다라는 건 첫 번째, 화자가 이별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수용하지 못함. 그 다음에 여기선 재회를 소망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간절한 그리움이겠죠. 간절한 그리움을 기다리면서 열차가 지나가는 걸로 표시하는 거죠. 언제와 언제와 라고 하는 걸 거고요. 우리가 만남이라고 불렀던, 9번째는 뭐 별거 없어요. 만남이라고 불렀던 첫눈 내리는 강변역에서 하는 부분이죠. 자, 만남 동그라미 쳐놓고요. 별 표시 없어요. 10번째 행에서 만남의 어떤 배경, 과거를 제시하는 것 같은데 첫눈 내리는 강변역에서 해서 첫눈 시간적 배경이네요. 첫눈 아마 겨울을 나타내는 겨울의 시간적인 배경이고, 네, 시간적 배경이고, 그 다음에 이 제목에 나타나 있는 네, 강변역은 공간적인 배경이겠네요. 지금 현재와 과거가 연결되죠. 그래서 공간적인 배경, 강변역, 네모칸 쳐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요 9행과 10행은 과거 만남의 추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 만남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강변역에다가 별표 들어갑시다. 그래서 요걸로 정리할게요. 공간적 배경인데 여기서 좀 더 확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변역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첫 만남의 공간이에요. 여기를 시간적인 게 아니라 공간적 의미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첫 만남의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는 네, 기다림과 재회의 공간이죠. 기다림 또는 재회의 공간으로서 이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3번으로 여기 올까요? 3번. 그래서 이거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회상의 매개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회상의 매개체도 가능하지만 회상만 있지는 않아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 어떤 게 하고 있다? 강변역이 하고 있다. 장소가 하고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강변역에서 내가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11번째인가요? 내가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하는 건가요? 네, 기다리고 하는 부분은 네모칸 칩시다. 기다리고는 네, 화자의 정서죠. 다시 한번 화자의 정서입니다. 빠지면 안 돼요. 네, 화자의 네, 정서를 또는 네, 상황을 태도를 정서와 상황을 기다린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나의 운명보다 언제나 너의 운명을 더 슬퍼하기 때문이다. 이타적인가요? 네, 10행 넘어가고요. 13행인데, 자, 나의 운명보다 해서 운명을 좀 밑줄쳐 봅시다. 아마 시적 화제의 생각은 운명론적인 사고를 좀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명론적 사고와 거기에 따른 그 만남을 인정하는 거죠. 운명론적 생각도 있고 그와의 만남, 이 만남을 운명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걸 보면 13번째, 너의 운명을 더 슬퍼하기 해서 요거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헌신적 태도죠. 희생적 태도인데 헌신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타적인 특징이 나타나네요. 나쁜 놈은 아니라는 내용이죠. 나쁜 놈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타적인데 이건 상대방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는 상대방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거겠죠. 다음 14번째, 그 언젠가 겨울산에서 저녁별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며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렀던 자, 그 언젠가 겨울산에서 이거 과거 회상인가요? 그래서 14번째, 그 언젠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언젠가 하는 부분, 겨울산에서, 그래서 겨울산 또 장소로 나오네요. 겨울산에서, 겨울산도 네모칸, 겨울산에서, 요거는 과거 추억의 공간인가요? 과거 추억의 공간으로 봅시다. 추억의 공간, 강변역에서처럼 뭔가 사랑을 얘기했었던 것이겠죠. 저녁별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며 저녁별들이 눈물을 흘린대요. 감성적이네요. 15번째 그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렀던 해서 16번째 사랑 동그라미 칠까요? 이것도 과거의 추억에 해당이 됩니다. 사랑이라고 불렀던 과거의 추억이지만 현재 화자가 계속 간직하고 있는 감정이기도 하죠. 너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불렀던 바람 불었던 강변역. 강변역은 사랑이에요.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17번째에서 다시 한번 강변역 동그라미 치고 저 앞에 미리 해석은 해놨지만 이렇게 가야 되겠죠. 강변역은 사랑의 공간이에요. 바람 부는 강변역에서 해서 사랑이라고 했었던 사랑이라고 불렀던 바람 부는 강변역에서 해서 추억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과거 현재라는 매개체 첫 만남의 공간, 재회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기다림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자, 여기 강변역은 자, 여기 봅니다. 과거와 현재 변함없는 공간이에요. 자, 변함없는 그 자리 그대로 있잖아요. 변함없는 공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뭡니까? 그곳에서 너와의 어떤 추억과 사랑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연상하게 한다. 연상하게 한다 해서 저기 연결 매개체가 있는데 연상의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저기 4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 연상의 매개체 역할도 해요. 저기 연결 매개체, 첫 만남의 공간, 기다림의 공간, 재회를 소망하는 공간, 연상의 매개체 이런 식으로 강변역의 기능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사람은 크게 얘기하지 않아요. 강변역에서 기다릴 거야. 과거에서 우리가 여기에 만났었지.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좀 다짐했었지. 겨울산에서도 어쩌고저쩌고 아마 아차산 갔나 봐. 그 강변역에 아차산 있잖아. 그치? 테크노마트 있는데 동서울터미널 있는데 거기가 강변역이잖아.
그럼 거기서 산 가면은 가까운 데가 겨울산 아닐까 싶어요. 아니면 여기 하남 검단산 갔을래나? 네, 모르겠어요. 자, 강변역에서 나는 오늘도 우리가 물결처럼 해서 나 시적 화자죠. 처음부터 봤을 때 나라는 표현이 어디 있었니? 내가 아직도 너를 기다리는 곳 내 가슴 위로 여기 있는데 아무튼 나는 오늘도 우리가 물결처럼 네 다시 만나야 할 날들을 생각했다 해서 물결처럼도 들어갈까요? 17행 다음에 18번째 행 넘어가고요. 네, 19번째 행부터 가겠습니다. 좀 칸이 중복되나? 자, 19번째 행은 우리가 물결처럼인데, 자, 직유법이 쓰여 있네요. 자, 물결처럼. 자, 흘러가는 물이죠. 예, 물결처럼 하는 부분인데, 다시 만나야 할 것을, 네, 생각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물결처럼은, 첫 번째, 네, 자연의, 네, 순리, 또는, 네, 섭리라고 만약에, 섭리와 같이, 네, 섭리가 같이, 직유법이니까, 섭리와 같이, 예, 다시 만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시적 화자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는 것이 당연하거나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만나야 할 날들을 생각했다. 그걸로 좀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결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그 20행에 나타나는 요 19행과 20행을 묶여야 되죠. 다시 만나야 할 날들을 만나야 할 날들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앞에 거랑 묶어서 볼게요. 그래서 여기 1번 자연에 물이 흘러가는 섭리예요. 자연의 물결처럼에는 물이 흐르는 거죠. 다시 만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재회죠. 다시 만나는 거죠. 재회의 강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마땅히 물이 흘러가듯이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땅히 물이 흐르듯이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라고 다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이별 그 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뜨거운 사랑이 있는다라는 거, 그것이 슬픈 거고, 강변역에서는 똑같이 이별했지만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 과거에도 만났고, 그죠? 앞으로도 만날 거야 라고 하는 반복적인 기다림, 의지를 나타낸 거죠. 기다림의 정서. 그래서 생각보다 요거는 멋들어지게 쓰고 좀 심하게 쓴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다른 작품에 비해서 깊게 들어가진 않습니다.